저희 2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를 맡은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기 김준 하구님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배경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미국 LA 한인 찜질방의 여탕에 남성이 들어갔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성정체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에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찜질방 주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안타까운 상황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성정체성 차별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특정 소수자와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 국가 및 국제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호하는 집단과 금지하는 차별 사유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성적 지향,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논제와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 제시해 주세요. 찬성 측 논제와 입론 제시하자면, 논제 제시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지속성, 고의성 등의 양상을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경제계는 이 법이 고소, 고발, 남용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고용상 차별금지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제2, 제3의 임금피크 소송이 고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잇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반대측 논제와 입론을 제시하자면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 제안되었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성사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학교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역차별을 야기합니다. 차별금지라는 표현이 언뜻 보면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인권이란 존엄스럽고 숭고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핑계로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률에 매이고 더 많은 자유를 제한하는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반대측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했는데 동성애는 에이즈나 학문 질병과 같은 상관관계가 깊다 등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 억제하여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에 대해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괴롭힘과 성희롱 등 차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언행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면서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어 수많은 고소가 진행되며 이는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언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23가지 이상의 차별 금지 사유를 다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리얼미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후 찬성이 44%에서 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반대는 41%에서 6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8월 12일,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다는 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서 법을 자세히 알아가는 국민들이 점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우리 헌법은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은 우선 법률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붙어있는 포괄적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내용을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최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이 지나칩니다.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차별 행위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셈입니다. 같은 것도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입니다. 이어서 찬성 측 본론 제시하고 입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본론을 말하자면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또다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7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삭제된 차별 사유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성적 지향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독설과 편견에 가득 찬 글과 광고를 기재하면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동성애를 일종의 사회악으로 보면서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바라보면서 2007년도에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떠올리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 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제운동의 경험이 말해주듯 법적 기대 효과는 현실의 다양한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없던 세상에 비하여 제정된 이후에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차별이 무엇인가를 사회 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차별로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론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반론 제시하겠습니다. 저부터 반론을 제시하자면 김준하부님이 본론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지만 인권은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법적 기대 효과는 현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별적 발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이 활발히 소통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까지 제정하면서 오랜 시간과 제약을 두며 시간 낭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찬성 측 변론 제시해 주세요. 이어서 반론 제시하겠습니다. 김현우 학원님이 본론에서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반대할 가능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도 차별금지법이 소수를 위한 법인 것처럼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반대 입장이 더 많아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반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입장 말하면서 토론 끝내겠습니다. 저부터 말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차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시민의식을 높여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며 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으로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법에 심판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통제하기보다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가 철저한 감시와 고발의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크게 제약되게 되고 국가와 모든 국민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크게 위축되고 억압받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삶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결론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을 막아 서로가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도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차별을 일삼고자 일부러 자극적인 내용으로 포장하여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차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에 대해 집착하며 강적으로 반대하는 집단도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동성애자를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면 권리는 누려야 하는데 차별은 소수에 행해지는 양상이 일반적이라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 막고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2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